22대 국회가 임기는 시작됐는데 개원 못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여야 대치에 치열한 피철철을 지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게 특검법이 아니라 원 구성 때문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원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 뭐가 이제 부딪히는 거냐면은 국회에는 뭐가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관행은 그냥 맨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관행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문법의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문법이 있다면 성문법이 국회법은 성문법이에요. 예. 하지만 그걸 운영을 할 때 성문법이 모든 것들을 문서로 쓴 이게 모든 경우로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불문법이라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그렇죠. 법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법을 의미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의 한계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문서로 다 적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법원에서도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판례라는 거 있잖아요. 예. 판례가 사실 법률의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판례가 있다 그러면 다시 안 따지고 이 판례에 예. 따라서 판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 판례라는 것도 하나 아주 어떤 의미에서 사법부가 행사하는 입법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도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은 관행이라고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네. 관례라고 만들어지는 게 그게 일종의 국회 운영 법의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불문법적인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 민주당에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국회의장이 한 당이 가져간다. 그럼 법사위는 다른 당 주는 거. 왜냐하면 균형이 맞단 말이죠. 국회의장은 대개는 다수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 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수에 대한 존중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라는 게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다수가 소수에게 자기 의지를 갖다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소수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국회 예.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국회 정신을 갖다가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뭐냐. 한쪽에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는 이 법사위가 한국에서는 일종의 미국의 상원 역할 같은 걸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가지 못하게 어느 당도 예. 막가지 못하게. 근데 그 역할은 다른 당에 주기로 했단 말이죠. 이 권리를 민주당이 깨버린 거예요. 아. 깨버리고 이제는 아예 이제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라 하냐. 국회의장도 우리가 갖고 그다음에 법사위도 우리가 갖고 심지어는 운영위도 우리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기정통인가 그것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가져가겠다는 예. 자기들의 관심 사안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한 정당이 입법 독주를 할 때 거기에 제동 장치가 있잖아요. 그 제동 장치를 몽땅 다 풀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동차를 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 막가다라는 거죠. 하하. 비행기다라고 한다면 스로틀만 있는 거고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죠. 착륙할 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가 대표적인 게 이제 법안을 갖다 통과할 때 마지막에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제동장치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은 그렇게 관행 일종의 불문법처럼 해왔던 것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다 가져가겠다는 속내는 뭡니까?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중들이 자기를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게임이란 말이죠. 리워드를 줘야 돼요. 미션을 줬거든. 대중은 훌륭하게 그 미션을 갖다 수행했어요. 그럼 대중한테 뭘 줘야 돼요? 리워드를 줘야 돼요. 예.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상이 뭐냐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대중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느냐. 니들 지난번에 21대 때 180석 줬는데 뭐 했어? 아무것도 못 했죠. 이번에 화끈하게 해봐. 그렇기 때문에 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가는데 그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게 이제 국회의장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법사위원장, 위원장위원장.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국힘의 입장은 그거 아니야. 국회의장 너희들 가져갔으면 적어도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우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둘 다 줄 수 없다. 그다음에 니들 이거 싫으냐? 그럼 우리가 나머지 다 가질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나머지 상임위원회 우리가 다 가져갈게. 이게 예. 민주당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때가 볼 때 그럼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다 가지려고 해요. 거기다 플러스 자기들이 이제 관심사, 관심 있는 운영에 그 예. 상임위는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라고 했을 때는 국힘 같은 경우에 최소한 어떤 게 되냐면은 그 둘 중에 법사위 운영위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전략을 구사하든 간에 좀 힘으로 밀어붙이자겠다라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통하긴 힘들어요. 왜냐 민주당 통해서 원내
의원 중심 원내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걸 일단 대화와 타협이 있어요. 절차가. 이거 안 하겠다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건 당원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협상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즉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은 단 하나의 위원장도 양보하지 않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 개원 자체가 무산됩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럼에도 되죠. 상임위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협조 안 하면 우리 그냥 상임위 우리가 그냥 구성해가지고 이미 예. 21대도 그러지 않았느냐. 니들이 보이콧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게 이미 있거든요. 요번에도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몇 개 그냥 별 관심 없는 상임위 위원장이나 예. 몇 개 먹고 들어와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국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사위하고 운영위 중에 두 개는 아니다더라.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거 받아내긴 힘들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야 간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는 전쟁 국면.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들은 망연자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네요. 네, 불을 보듯 뻔하고 원래 그렇게 총선 결과를 딱 보게 되면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강성 당원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이번에도 2만 명 탈당했잖아요. 근데 뭐 가만히만 있습니까? 뭐 온갖 또 난리를 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 강성들의 그 핵심들이 옛날에 뭐 한총련 뭐 이런 데서 했던 뭐 경기 동부 연합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 이런 애들이 그 약간의 운동권 노하우 이걸 가지고 대중을 장악을 해서 대중을 장악해가지고 그 힘으로 지금 당을 장악한 상태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거고 저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 지금 있다고 봐요. 이걸 갖다 이제 이른바 그 좌파라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지금 이걸 갖다 그냥 아직도 진영 논리에 있어가지고 저쪽은 예. 옛날 독재고 뭐 이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걸 다 용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럼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좀 화가 나거든요. 일단 예. 이 사람들 공부를 안 했다. 정치 철학 같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지. 논문 하나 써서 됐는지 몰라도 예.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문제식도 없고 오히려 그냥 진영에 그냥 충실한 것이 진보하는 길이라고 믿는 이런 걸 보면 나는 화가 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지적으로 게으른가. 그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바닥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에 따라서 80년대 관성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게 네. 오케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대한민국 자체를 갖다 우리가 이룬 성과가 있잖아. 성취라는 게 있는데 이걸 계속 후퇴시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이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쪽 보면 미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쪽 되게 중도층 중에서 중도나 그다음에 보수 측은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할 겁니다. 아하.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하니까 이게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 뭐 예. 여론이 조작된 거 아닙니다. 예. 다만 뭐예요? 실제로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보면은 알겠지만 그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뭐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많이 떨어졌어요. 예. 시청률 같은 것들이 왜냐면 공접자들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슈도 없고 예. 희망도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 교수님 말씀이 맞네요. 이른바 진보 평론가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망치로 두들기듯 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도 없네요. 못하죠. 한마디도 안 하네요. 왜 한마디 하는 순간에 이렇게 돼요. 아.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미 난 그때 2010년부터는 그 위험을 알았거든요. 옛날에 예. 김호준하고 걔네들이 그 낙검순과 팟캐스트 할 때 아. 그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내 책 판매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아. 뭔지 알겠죠? 예. 그다음에 강연이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더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그때는 잠깐 일시적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일시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살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찍소리 못 하는 겁니다.